Join us as we explore the incredible scale and precision required for modern shipbuilding. 여러분, 척당 건조 단가 4조 3,500억 원. 근데 이건 배가 아닙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LNG 공장입니다. 이걸 우리는 FLNG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FLNG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딱 하나 있어요. 시장 점유율이 무려 80%,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편을 보고 나면 왜 증권사 보고서가 삼성중공업을 볼 때 FLNG를 가장 먼저 보는지, 그리고 100% 환해지라는 독특한 전략이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완전히 이해하게 됩니다. 11편의 문을 여는 저는 쿤바야입니다. 옆에서 문 손잡이 같이 잡고 있는 저는 지홍입니다. 자, FLNG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삼성중공업은 거제도의 전 세계 단일 최대 야드를 가진 조선소입니다. 2025년 기준 매출 10.65조 원, 영업이익 8,622억 원, 전년 대비 71.5% 증가했어요. 매출 10조 원 클럽 복귀! 2016년 이후 9년 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동안 해양 플랜트 부실로 엄청 고생했는데 드디어 본궤도에 올라온 거네요. 맞습니다. 수주 잔고가 134척 287억 달러, 원화로 약 40조 원입니다. 10편에서 HD 한국조선해양이 135조 원이었잖아요. 삼성중공업은 40조. 규모 자체는 HD의 3분의 1 수준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쟁력은 양이 아니라 질에 있어요. 이 40조 원 수주 잔고의 구성을 뜯어보면 HD 현대와는 완전히 다른 포트폴리오가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달라요. 우리는 이미 같은 조선주인데 왜 PBR이 다른지 질문을 던졌잖아요. 오늘 삼성중공업 편에서 그 답의 절반을 찾게 됩니다. 삼성중공업은 거제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야드를 보유하고 있어요. 도크 3기를 포함해서 FLNG 같은 초대형 구조물을 건조할 수 있는 인프라로는 유일합니다. HD 현대는 야드가 울산 플러스 영암 플러스 필리핀 플러스 베트남으로 분산되어 있는 반면 삼성중공업은 거제 하나에 올인해서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런 선택의 장점은 관리 효율성이고 리스크는 단일 사업장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죠. 현장의 리스크들이 분산이 안 되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삼성그룹 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물론 삼성전자나 삼성물산과 직접적인 사업 시너지는 크지 않지만 삼성이라는 브랜드가 해외 수주에서는 나름 신뢰도로 작용해요. 네, 그리고 투자할 때 참고할 점은요. HD현대는 중간 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에 투자해도 되고 조선소인 HD현대중공업에 직접 투자해도 되는데 삼성중공업은 상장된 게 삼성중공업 하나뿐이에요. 선택지가 심플해요. 그럼 삼성중공업이 만드는 게 뭔지 볼게요. FLNG, 플로팅 리퀴파이드 내추럴 가스,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LNG 공장이에요. 해저에서 가스를 뽑아 올려서 그 자리에서 액화시키고 저장하고 다른 배에 바로 옮겨 실어 보내는 거예요. 맞습니다. 기존에는 이 과정을 육상에서 했어요. 바다 깊이 해저에서 천연가스를 뽑아서 파이프라인으로 육지까지 보내고 육상 플랜트에서 액화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도 파이프라인을 깔 수 없는 상황? 오, 정확합니다. 가스전이 육지에서 너무 멀거나 수심이 너무 깊거나 해당 국가의 인프라가 부족해서 육상 플랜트를 지을 수 없는 경우, 이럴 때 FLNG가 유일한 대안이에요. 바다 위에서 모든 걸 해결하니까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더 중요해진 이유가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에너지 안보가 각국의 최우선 과제가 됐거든요. 파이프라인에 의존하면 지정학 리스크에 노출되는데 FLNG는 바다 위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하니까 에너지 공급 다변화의 핵심이에요. 맞아요. 아프리카, 캐나다, 미국의 원격 해역에서 가스를 개발하려는 프로젝트가 늘어나는 것도 이런 맥락이에요. 육상 인프라를 짓는데 10년이 걸린다면 FLNG는 설비를 만들어서 가져다 놓으면 되니까 오히려 시간도 단축됩니다. 그런데 이게 배라고 하기엔 좀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삼성중공업이 만든 코랄로르트 FLNG 기준 길이 432m, 중량 12만 3천 톤. 432m?
아니, 이전에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이 400m라고 했잖아요. 그거보다 더 크다고요? 하긴 이건 배가 아니라 공장이니까요. 그런 거겠죠. 맞아요. FLNG 위에는 가스 정제 설비, 액화 설비, 저장 탱크, 발전소, 작업자 숙소까지 다 올라가 있어요. 말 그대로 바다 위에 떠 있는 도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조선소가 아니라 조선 플러스 화학공학 플러스 해양공학이 결합된 종합 엔지니어링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이도가 있는 만큼 가격도 높아요. 일반 LNG선이 한 척에 3,500억 원이라면 FLNG는 1기당 최대 30억 달러, 한화로 약 4조 3,500억 원입니다. 와우, LNG선의 12배 가격이잖아요. 그러면 FLNG 한 기를 수주하면 LNG선 12척을 수주한 것과 맞먹는 거예요? 이러니 FLNG가 금광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네요. 네, 정확히 그 비유입니다. 업계에서는 FLNG를 바다 위의 금광이라고 불러요. 한 기만 수주에도 수조 원의 매출이 수년에 걸쳐 인식되니까요. 그리고 FLNG는 일반 LNG선보다 수익성도 높아요. 왜냐하면 기술 난이도가 높으니까 마진을 더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경쟁자가 없으니까 가격 협상에서도 유리하잖아요. 이전에 우리가 배운 고부가 선종일수록 영업이익률이 높다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성중공업의 영업이익률 개선이 FLNG 물량 확대와 정확히 궤를 같이 해요. 2022년 적자에서 2025년 8,622억 원 흑자까지 이 V자 회복의 가장 큰 동력이 FLNG입니다. 그러면 왜 삼성중공업만 이걸 만드는 걸까? 그게 진짜 궁금해요. FLNG가 이렇게 돈이 되는데 왜 HD 현대나 하나오션은 안 뛰어들어요?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반복 건조의 학습 효과. 삼성중공업은 이미 세계 최초 FLNG인 프렐류드를 비롯해 코랄술, 코랄 노르트 등 여러 기의 FLNG를 건조한 경험이 있어요. 이 경험이 원가 절감과 품질 향상으로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는 시행착오가 많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만들 때는 시행착오가 줄고 노하우가 쌓이는 거잖아요. 경쟁사가 지금 뛰어든다 해도 삼성중공업의 5에서 10년치 경험을 따라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역시 지용님. 마저 이어서 할게요. 둘째, 독자 액화 기술. 삼성중공업은 가스를 액화하는 핵심 기술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FLNG는 단순히 구조물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 화학 공정이 돌아가야 하거든요. 이 설계와 엔지니어링 역량이 진입장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조선소의 진입장벽이 5가지라고 했잖아요. FLNG는 그 5가지에 더해서 화학 공정 기술까지 필요한 거네요. 장벽이 6겸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셋째, 거제조선소의 물리적 인프라. FLNG는 길이 400m가 넘는 초대형 구조물이에요. 이걸 건조하고 진수할 수 있는 도크가 있어야 합니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는 이 규모를 감당할 수 있는 세계 몇 안 되는 야드 중 하나예요. 정리하면 FLNG를 만들려면 경험 플러스 기술 플러스 설비가 동시에 있어야 하고 이 세 가지를 갖춘 곳이 사실상 삼성중공업뿐이라는 거군요. 이래서 점유율이 80%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다른 조선소들이 FLNG에 도전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2010년대에 여러 프로젝트가 시도됐지만 대부분 공기 지연과 비용 초과로 실패하거나 중단됐습니다. FLNG는 일반 선박과 차원이 다른 복잡도를 가지고 있어서 한두 번의 시행착오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요. 이건 투자자한테 중요한 포인트예요. 삼성중공업의 FLNG 해자는 진입하고 싶어도 진입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경제적 해자예요. 기술 격차가 단순히 설비 투자로 좁혀지지 않고 수년간의 건조 경험이 필요하니까 이게 진짜 의미의 해자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FLNG 발주처는 대부분 국영 에너지 기업이에요. 카타르 에너지, 이탈리아 ENI, 캐나다 정부 연관 기업들. 이들은 수조 원짜리 설비를 주문하면서 실패할 수 없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요. 그래서 검증된 삼성중공업에 반복 발주하는 거예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신규 업체에 맡길 이유가 없으니까. 고객이 직접 해자를 강화해주는 구조군요.
발주처가 삼성을 선택할수록 삼성의 경험이 쌓이고 경험이 쌓일수록 발주처가 또 삼성을 선택하고 말 그대로 선순환 구조네요. 그럼 이번엔 삼성중공업이 진행 중이거나 수주가 기대되는 FLNG 프로젝트를 보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프로젝트명과 규모를 보여주세요. 이게 실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핵심이잖아요. 네, 그럴게요. 첫째, 코랄 노르트 FLNG, 이탈리아 ENI사 발주, 아프리카 모잠비크 해역. 2026년 1월에 진수가 완료됐고 2028년 인도 목표입니다. 진수까지 됐으면 건조 공정의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긴 거죠? 나머지는 의장과 시운전이잖아요. 오, 지웅님 기억하시네요. 그리고 둘째, 시더 FLNG.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연산 1,200만 톤 규모. 현재 건조 공정이 진행 중이고 2026년부터 매출이 본격 반영될 예정입니다. 근데 캐나다에서 2건이나 나오네요. 캐나다가 LNG 수출국으로 부상하면서 서부 해안에서 FLNG로 아시아에 직접 수출하려는 프로젝트들이에요. 맞아요. 계속할게요. 셋째, 델핀 FLNG. 미국 델핀 미드스트림 발주. 연산 1,320만 톤. 2026년 본계약이 기대돼요. 1호기와 2호기를 동시에 수주하면 70억 달러 이상, 한화로 10조 원이 넘습니다. 이건 미국 걸프만 프로젝트잖아요. 미국 셰일가스를 FLNG로 바로 액화해서 수출하겠다는 거. 이게 성사되면 삼성중공업 역사상 단일 최대 수주가 될 수도 있어요. 와, 수주 한 건이 10조 원? FLNG 2기 수주만으로 현재 매출의 1년치에 해당하는 수주가 한 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래서 삼성중공업 주가가 FLNG 수주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구나.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넷째, 크시리심스 FLNG. 역시 캐나다 대형 LNG 사업으로 FIDD 단계 계약을 체결했어요. FIDD는 발주 전에 적용할 개념 설계를 바탕으로 여러 요소들을 분석하여서 발주를 확정하는 계약 단계예요. 이 정도면 중장기 해양 부문 이익 가시성을 확보하는 단계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어요. 시청자분들, 삼성중공업의 FLNG 파이프라인이 4기나 돼요. 이 중 2기는 이미 건조 중이고 2기는 2026년 본계약 대기. 2026년에 연간 70억 달러 이상 FLNG 수주를 목표로 한다는 건 이 파이프라인이 실현되면 달성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FLNG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핵심이에요. 2025년 영업이익 8,622억 원도 대단했지만 2026년에는 FLNG 매출 본격 반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FLNG 수주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면 타격이 크겠죠? 한 프로젝트의 비중이 워낙 크니까요. 맞아요. 이게 삼성중공업의 양날의 검이에요. FLNG 집중 전략의 장점은 압도적 수익성이고 리스크는 프로젝트 집중도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FLNG 외축, 삼성중공업이 FLNG만 하는 건 아닙니다. LNG 운반선도 핵심 사업이에요. LNG선이 현재는 가장 중요한 고부가 가치 선정이라고 했잖아요. 삼성중공업도 이 시장에서 강자죠? 네, 카타르 에너지와의 장기 파트너십이 특히 중요합니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이고 NFE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량을 대폭 확대하고 있어요. 이 과정에서 삼성중공업에 대량의 LNG선을 발주해왔습니다. 최근 카타르 에너지가 23조 원 규모의 LNG선을 대량 주문했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물량 일부를 중국이 수주한 이야기만 했지만 사실 그 물량이 상당 부분이 삼성중공업에 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LNG선 건조에서도 차별화 포인트가 있어요. GTT의 마크 3 플렉스 같은 최신 화물창 기술을 가장 먼저 적용하고 자체 공정 최적화로 원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전 시간에 LNG선의 핵심이 화물창이라고 했잖아요. 영하 163도에서 불량률 제로. 이 기술이 삼성중공업의 LNG선 수주 경쟁력의 뿌리군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NG선 시장에서 중국의 추격도 감안해야 해요. 7편에서 중국이 QCMax라는 27만 1천 입방미터급 초대형 LNG선을 개발했다고 했죠. 하지만 실제 인도후 성능 데이터가 아직 충분하지 않아서 카타르나 유럽 선주들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한국조선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기억나요. 이게 9편에서 다룬 5대 변수 중 하나였잖아요. 중국 LNG선의 실제 품질.
만약 중국이 성공적으로 LNG선을 인도를 늘리면 한국 조선소에 위협이 되고 품질 문제가 드러나면 한국의 해자가 더 강화되는 거예요. 투자 프레임. 정리하면 삼성중공업의 수익 구조는 두 축이다. FLNG라는 초고부가 홈런 타자와 LNG선이라는 안정적인 안타 제조기. 이 둘이 조합되면서 실적의 상단과 하단이 모두 탄탄해지는 구조라는 거잖아요. 마치 요즘 삼성 라이언스 타선 같기도 해요. 아니, 지용님, 야구도 잘하시네요. 아무튼 2026년은 삼성중공업의 특히 중요한 해예요. 수주 목표를 139억 달러로 잡았는데 이건 2025년 98억 달러 목표 대비 42% 높은 수치입니다. 139억 달러면 하나로 약 20조 원이에요. 여기에 FLNG 수주까지 더해지면 삼성중공업 역사상 최대 수주 실적이 될 수 있겠네요. 맞아요. FLNG로 수익성을 확보하고 LNG 선으로 물량을 채우고 여기에 2026년 수주 목표 달성까지 더해지면 증권사들이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현실이 됩니다. 시청자분들, 삼성중공업을 추적하실 때는 두 가지를 보세요. FLNG 수주 유수와 분기별 수주 누적액. 이 두 숫자가 삼성중공업의 향후 3-5년 실적을 결정합니다. 자, 11편 일부를 핵심만 같이 정리해볼까요? 좋습니다. 저부터 해볼게요. 첫째, FLNG는 바다 위의 LNG 공장, 척당 4조 원 이상의 초부가 설비. 둘째, 삼성중공업이 세계 점유율 80%. 경험 더하기 기술 더하기 설비의 3중 해자. 셋째, 현재 4기의 FLNG 파이프라인, 2026년 70억 달러 이상 수주 목표. 넷째, LNG선까지 더해서 홈런 타자와 교타자가 조화된 타선 같은 이중 수익 구조. 2026년 수주 목표 139억 달러. 아주 좋아요. 이게 저희가 서두에 말한 삼성중공업의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는 전략의 핵심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삼성중공업은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고 종목 코드는 010140이에요. HD 현대처럼 지주사와 자회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삼성중공업 하나로 투자하면 되니까 투자 구조가 단순해요. 이것도 장점이에요. 자, 지용님, 삼성중공업이 FLNG로 돈을 버는 건 알겠는데 이 회사에는 아주 독특한 재무 전략이 하나 있다고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그럼요. 저 그렇게 금붕어 아니에요. 100% 환해지잖아요. 환율이 1,500원이든 1,200원이든 삼성중공업의 실적은 환율 변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완전히 갈려요. 그리고 조선업 최초의 설계 자동화 플랫폼 SEDP, 이걸 외부에 판매하는 플랫폼 사업화까지 추진 중입니다. 2부에서 보수적 안정주의인가 성장주의인가의 답을 찾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안녕!